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번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IMF 총재는 이번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방 위험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활비 위기를 악화하고 있다면서 이 중에서도 빈민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급등한 것으로 발표되며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IMF 총재가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세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앞서 개최된 G20 외무장관 회의에 이어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회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전 세계 금융부문과 지속가능 금융,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로이터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2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도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G20의 행동과 소통 능력이 매우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공동 성명은 없을 것이고 대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리 물란이 재무장관이 회의 내용을 요약한 의장 성명은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공정한 전쟁 때문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캐나다 재무장관도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장군들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속되게 하는 경제 관료들도 마찬가지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만큼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의 재무장관 회의나 지난 8일 외교장관 회의 때처럼 각종 보이콧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한중일 삼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이는 조코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며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G20 배제를 요구하고 있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참석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경제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교통, 인프라와 백신 센터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루후 투자조정부 장관과 레트노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1대1로 건설과 산업망 및 공급망 심화를 비롯해 공동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전 세계 감염병 회복을 돕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와 양국 쌍둥이 공원 건설 협력을 가속화하고 방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백신 센터 건립을 지지하고 백신 생산 능력을 높이며 공동으로 백신 유전자 융합연구센터 건설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경제, 친환경 개발, 농업, 빈곤 문제, 식량 안보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양국이 상호 윈윈의 모범, 공동 발전의 견본, 남남 협력의 선봉이 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 평화 추진에 더 큰 공헌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후 장관도 양국은 전방위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협력을 전개해 문명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함께 평화, 식량, 에너지 안보 등 현재 당면한 의제에 초점을 맞춰 지역과 세계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밀농업벤처기업 긴트는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농업개발청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플루바 오토 시연회를 진행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농업개발청장, 국회의원, 현지 수요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연회 책임자인 윤주영 이사는 긴트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에도 긴트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산시키겠다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연한 플루바 오토는 트랙터, 이항기, 승용관리기 등 다양한 농기계에 탈부착하는 장치로 LTE 통신망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농기계를 제어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농지별 경로 생성 및 주행, 메모리 주행, 설정 구간 직진 및 커브 등 첨단 자율 기능도 제공하며 농경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공유해 보다 손쉬운 작업도 가능하게 합니다. 김용현 긴트 대표는 아시아시는 농업 국가들은 전 세계 트랙터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민의 경작 규모가 작아 첨단 농기계의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라 여겨졌다며 이번 시연회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소형농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플루바 오토를 선보임으로써 첨단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긴트는 오는 4분기 국내 자율주행 테스트 필드에서도 플루바 오토의 시연 및 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인도네시아 시연회에서 플루바 오토에 관심을 보인 현재 수요기업 담당자 및 농업개발청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2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CGV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영화 헤어질 결심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사회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헤어질 결심의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현지 언론사 관계자, 세종학당 수강생, 코리아넷 명예기자, 현재 한류 팬들을 포함하여 350여 명이 이날 시사회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이날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최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영화를 시사회로 미리 만나게 되어 기쁘다면서 한국 영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화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작품으로 산에서 추락해 사망한 남성 사건을 수사하던 해중에 사망자의 아내 설애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 스릴러 장르로 지난 5월 열린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당 영화는 CGV에서만 개봉되었으며 영문 제목은 디시션 투 리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서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3연승을 질주하며 8강에 직행했습니다. 초일승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6일 자카르타의 이스토라 스나얀에서 열린 바레인과 B조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78대 7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후 추 감독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고 바레인의 3점 슛도 날카로워서 고전했다면서도 마지막 승부처에서 나거나 선수가 골밑에서 득점을 올려줬고 그 덕에 외곽도 살아나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전은 중국팀과 붙었으며 2차전은 대만팀과 경기를 하여 모두 이겨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0회째인 아시아컵에서 1969년과 1997년 우승한 한국은 4강 이상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승리로 B조 4팀 중 유일하게 3승을 올린 한국은 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B조 2위와 C조 3위 간 플레이오프 경기의 승자와 맞붙는 8강에 오는 21일 열리는 만큼 대표팀은 며칠간 체력을 회복할 시간도 벌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12만 7,08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833명, 완치 594만 5,278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3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양성률이 5%를 넘어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코로나 검사 수 대비 5% 미만의 양성률을 보여야 코로나가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는 전체 양성률이 5.88%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PCR 검사의 경우 21.47%로 나타났습니다. 비단 양성률뿐만 아니라 확진자 증가율도 지난주보다 34.85%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코로나에 잘 대처하는 국가 상위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코로나 희생자와 감염률은 인도네시아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방역 최전선인 의료진의 노고와 국민들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 연장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현지 시간 1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10월 13일까지 석 달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환자는 13만 511명으로 2주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15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령된 이래 거듭해서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코로나 최악 변이 또는 괴물 변이로 불리우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켄타우로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 재확산의 규모도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6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존 변이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 신화 속 관인 반수인 켄타우로스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당 변이는 빠른 전파력으로 전 세계 우세종이 된 BA.5의 확산 속도보다 3.2배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돌연 변이가 더 많아 백신이나 자연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켄타우로스의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인도에서는 전염성은 강하지만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